아, 역시 우등생. 강도에 되지 않는 거 특히나 화사함 어땠어요?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피부가 전반적으로 깨끗해진 느낌?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더파이에서 신제품 출시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더파이는 제가 만든 브랜드로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알려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브랜드의 기본 라인과 고함량 기능성 라인으로 나눠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구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첫 타자였던 앰플 발주 직전에 제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 고함량 제품은 용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형 안정성 때문에. 제형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원료의 기능이 뚝 떨어지거든요. 1개월, 3개월 후에 내가 처음에 발랐던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제가 확신이 100%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보류를 시키고 출시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레티놀 세럼 역시 2년 전에 샘플을 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 자극감 개선하는 것과 주요 성분의 함량과 조합에 있어서 2% 부족한 그런 느낌 아시죠? 그것 때문에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최종본으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분과 기능을 꼼꼼하게 제가 챙긴 제품 더파이 레티노치올 타이트닝 세럼에 대해서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을 딱 보시면 이제 레티노치올, 레티놀과 바쿠치올, 그래서 레티노치올이 된 것이고요. 성분별로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습니다. 불투명한 앰플 용기인데요. 보통의 앰플은 스포이드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용기가 좀 흔하죠. 근데 비타민 A나 비타민 C 고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빛을 받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산소, 열, 더 안전할 수 있는 용기로 불투명한 이 용기를 선택을 했고요. 내용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비타민 A 자체가 턴오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 건조함을 막기 위해서 유화 제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레티놀 420IU에 바쿠치올 5000ppm 그리고 HPR 100ppm입니다. 그러니까 레티놀 저강도에다가 바쿠치올을 한 중강도 정도를 사용했고, HPR은 하이드록시 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라고 해서 비타민 A의 거의 최종 산물, 여기에 진정 성분을 그리고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티놀은 잘 아시죠? 비타민 A로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적용되는 성분입니다. 피부 탄력과 빠른 피부 턴오버를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분이고, 두 번째 바쿠치올입니다. 바쿠치올 5000ppm을 사용했는데 식물 유래 성분입니다. 바쿠치라는 요거 씨앗에서 추출되는 성분이고, 레티놀과 기전이 유사합니다. 피부의 스트레스 감소, 탄력, 피부 턴오버를 유도시키는 그런 원료인데요. 바쿠치올 같은 경우는 레티놀보다 자결감, 자극이 많이 돼서 빨개진다, 이런 것들도 덜하다. 더파이 레티노치올 세럼에 적용된 원료는 피부 탄력에 대한 미국 특허 보유한 시테놀 A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레티놀 바쿠치올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성분을 추가를 했는데요. 바로 HPR입니다. 이 HPR은 유사 활성을 띠면서 기능이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은 성분입니다. 차세대 레티놀이라고 불리는 HPR은 안정성이 강화됐습니다. 내용물 안정성이 레티놀에 비해서 감소율이 더 적다. 두 번째는 레티놀과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페룰릭 액시드를 사용했습니다. 광보호 원료입니다. 레티놀과 사용 시 효과가 부스팅이 됩니다. UVB를 피부에 조사를 한 후에 변화를 측정했다. 레티놀과 페룰릭 액시드를 혼합해서 처리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가장 좋았다. 자, 여기에 이스트 비건 콜라겐을 사용했어요. 탄소와 질소를 이스트 발효를 해서 만든 비건 콜라겐이에요. 55,000달톤으로 되게 작게 만들어서 피부 침투가 좀 용이하게 만들었고요. 모공 면적, 밀도, 개수, 부피, 깊이 감소, 모공 부위 피부톤, 탄력 개선, 칠중 효과를 임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주름에 있어서도 하중 개선 효과를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효능은 높이고 자극은 낮추는 제품이 고함량 기능성 제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기에 진정장벽 성분까지 아주 잘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나노리포좀 기술을 사용해서 캡슐레이션을 했어요. 피부 침투가 용이하고 진정 효과가 상승이 되죠. 자극 지수가 0.02로 저자극 제품임을 임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레티놀, 바쿠치올, HPR 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밤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임산부는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각질 피지 제거 성분이 바하, 아하 고함량 제품, 비타민C 고함량 동시 사용 비추천하고요. 레티놀 제품 사용 시 가급적 2차 세안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유는 이 각질 턴오버가 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세안을 많이 하게 되면 각질층을 계속 벗겨내는 거거든요. 자극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턴오버 효과가 높기 때문에 건조해져요, 피부가. 평소에 사용하는 수분크림보다 더 보습감이 높은 촉촉한 수분크림이 필요하고요. 같이 바르는 앰플이나 크림은 진정장벽 성분을 정말 제대로 사용한 제품, 같이 사용해야 효과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같이 사용한 제품도 꼭 확인하시고 습관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사용 후기를 보면 되게 묽게 흐르는 세럼이잖아요. 촉촉하고 되게 매끈하게 발리고 바르고 나면 흡수가 빨라서 잔여감이 없다라는 이제 수부지님의 후기가 있었고요. 유분감 거의 없고 유분을 잡아주는 느낌이다. 민감도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자극도가 거의 안 올라갔다. 피부가 눈에 띄게 환해져서 효과에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색소 침착에 있어서 좀 많은 효과를 봤다. 보시면 20대 수부지는 모공과 피지 관리에 좋았고 30대 중반의 건성 피부는 수분 탄력 또 색소 침착 개선에 효과를 봤다라는 후기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개발자로서 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내가 썼을 때 어떤 느낌일까 잡게 해드리기 위해서 특별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짠! 바로 구독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최소미라고 하고요. 취미로 이제 뷰티 리뷰를 시작하다가 디파님 알게 돼가지고 여기 같이 일하고 있어요. 이제 인스타를 좀 해야겠다, 소통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제 인스타에 들어가서 DM을 보는데 그 유튜브 계속 캡처해서 스토리에 올려주시고 저한테 태그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글도 달아드리고 친근감이 느껴져서 편해져서 혹시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얼굴에 바르는 거 이런 것도 해주시고 있어요. 피부 타입이 민감한 건성이시잖아요. 진짜 그런 걸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대반전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피부 고민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거울을 봤을 때는 조금 톤이 칙칙해 보일 때가 있고 턱이랑 코, 이마 이런 데가 건조하면 좁쌀이 난 때도 있어요. 일단 비포 조금 놀란 게 있었는데 T존의 유분이 높았어요. 유분이 많으면 피지가 많이 생성이 되고 모공이 넓어져서 다시 피지가 쌓이고 모공이 넓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기미로 번질 수 있는 네. 잡티들이 생성이 돼서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확대해서 피부를 보잖아요. 블랙헤드도 보이고 자잘자잘하게 중간 정도 커진 모공들이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비존과 코까지 모공 관리가 시급하다. 그러면 피부에 어떤 점이 좋아졌으면 하세요? 쌩얼이었을 때 딱 봤을 때 맑아 보이고 갑자기 이제 30대 지나니까 없던 모공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거를 늦춰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거요. 이 고민의 내용을 듣고 미백 기능성 성분을 사용을 했고 모공 개선에 좋은 레티놀이나 비타민 A 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그럼 레티노치올이 딱이겠다 사용을 해보시라 하고 드렸습니다. 소미님한테 본인의 평소 스킨케어 루틴, 뭐 습관 이런 거 좀 찍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머, 뭐야? 이제 저녁 세안 할 때 찍은 영상이 지금 사용한 제품은? 이거 지금 손 씻고 있는 거예요. 손을 먼저. 역시 우등생. 여기 더파이 제품인데요. 출시 때부터 제가 계속 써왔던 제품이라서 상비템처럼 있어요. 지금 맞아요. 화장실에. 네. 이마 쪽에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여기 가끔 오돌토돌하게 한두 개씩 올라올 때 있어서 물을 끼얹고 있네요. 집에서는 절대 손으로 비비지 말라고 주름 생긴다 그래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잘 씻고 계시네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이제 세안 끝내고 센텔라 앰플 건조하지도 않고 끈적이지도 않아서 스킨 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탈라 앰플은 이제 병풀 추출물 주성분이고요.
거고요. 마다가스카르산. 지금 토너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토너 쓰면 조금 건조한 것 같아서 이걸로 바르고 있어요. 레이어링하기 좋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세안 후 포스트 에센스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그 리뷰를 했던 제품입니다. 이마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본능적으로. 앰플을 스킨 대용처럼 바르고 나서 레티놀 사용해줬어요. 뭐 따갑거나 자극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오, 다행이다. 너무 걱정했잖아요. 이게 신기했던 게 다른 레티놀 사용했을 때 좀 건조한 느낌이 있고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평소에 레티놀 제품 잘 바르셨어요? 뒤집어진 적이 있어서 음. 그거로 또 좀 끊었다가 다시 또 써보고 잘 맞는 것만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단계는? 지금 크림 바르고 있는데 궁합이 좋더라고요. 발림성이 또 셔벗 스르르르 녹아요. 이제 둘째 날로 바로 가서 손으로 문지르니까 바로 빨개지는구나. 심지어 저거를 막 문대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볍게 쓴 것 뿐인데도 저래요. 그 동작을 좀 더 없애고 좀 이렇게 눌러주듯이 흡수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소미님은 너무 빨개져. PDRN 카페인. 소미님의 최애템. 네, 아, 또 좀 많이 문지른다.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좀 빨개졌다. 어우, 세 보이는데 문지르는 게. 아침에 좀 소량 쓰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그렇게 많이 안 써도 PDRN 그 카페인샷 그게 좀 촉촉한 제형이라서요. 충분해요. 외출하시나요? 베이지크 리바이탈라이징 CE 선스크림. 좋아하는 이유는? 또 밀리지 않고 비타민C 들어있어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요. 이제 메이크업 쿠션,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컬러는? 엔라이트. 정샘물 쿠션은 혼합자차예요. 착포치가 고함량, 파우더도 적당히 사용해서 속광 내주는 쿠션이네요. 모공 브러쉬로 코랑 주름 살짝 끼는 있잖아요. 그쪽만 해줘요. 되게 얇게 바르는구나. 네. 지금도 약간 피부 전체 톤은 예쁜데 잡티를 다 커버하진 않네요. 저는 오히려 커버를 완벽하게 하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더 주시 레스팅 틴트 20 주주 피그라고 적어주셨네요. 이게 이번에 리뉴얼된 제품인데 괜찮더라고요. 머리하고 나가요. 화장 끝. 빛 때문에 눈썹이 좀 보이는 건데 오늘 저 여기서 오늘도 안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화했어. 지금 집에 돌아온 거죠, 외출하고. 네. 이날 메이크업 한 날이라서 더파이 선플라워 클렌징 오일로 지금 1차 세안 하고 있어요. 오일 쓰고 2차 세안까지 하는구나. 네. 메이크업 한 날은 꼭 더 해요. 이런 팁들을 다 저희 어머니한테 배우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디파님 알게 된 거거든요. 아, 진짜? 네, 이제 화장품 다이어트 하는 법 뭐 이런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어머님도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안 후 스킨 천살 바르고 나서 지금 바르는 제품은? 에스트라 리젯 365. 모공 부위 위주로 이렇게 좀. 여기 나비존 이쪽에 모공이 많아서 이쪽 위주로 먼저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남은 잔여물로 이제 바깥에 발라주고 있어요. 이날은 레티놀 전날 써서 하루 스킵한 날. 아, 네. 에스트라 모공 탄력 세럼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10%를 사용해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지 조절도 해주고 모공 관리템으로도 제가 추천을 드린 그런 제품이거든요. 장벽 캡슐이 있어서 장벽 관리 케어까지 되는 그런 세럼이에요. 이날은 살짝 부었다. 그러니까 이게 부은 날 있고 안 부은 날이 있고 뭘 먹냐에 따라서. 근데 물 끼얹는 거에 비해서는 문지를 때 조금 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하고 있네요. 힘 빼주고 싶은데 살짝 타올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주기. 크림을 참 예쁘게 바른다. 이쪽에 파출라 같이 아, 저렇게 하면 좀 골고루 뭉치지 않게 전날 메이크업 하면 저런 식으로 트러블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직방이네요. 네. 이날은 가볍게 그냥 앞에 잠깐 선크림만 바르고 나간 날이에요. 원래 화장을 거의 안 해요. 김정문 알로에 큐어 아쿠아 마일드 그린 선크림. 이건 무기자차예요. 알로에베라 잎즙 42% 사용해서 딱 진정 목적의 무기자차다. 민감성, 너무 좋아요. 온가족템 추천. 이지워시 타입의 선크림이라서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밀크만으로도 지워지는.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기자차인데 건조해지지 않는 거예요. 트러블 안 나고. 그리고 살짝 톤업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것도 네,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이날은 잘 발랐네요. 네. 선크림을. 화장 이렇게. 안 하는 날이라. 네, 2겹을 발라서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는 게 햇빛 보호하기에 딱 좋아요. 외출하고 돌아오셨군요. 저건 뭐예요? 주닥 클렌징 밀크.
저희 아빠랑 같이 쓰려고 좀 펌프 타입 쉽게 쓰려고. 저건 뭐예요? 헤브블루 해면 스펀지인데요. 아. 저게 안 따갑더라고요. 쓸 때 안 좋은 거 아파요. 2차 세안을 또 하네요? 제 생각에는 거품을 내서 이렇게 얹어서 거품으로만 가볍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더파이 시카베타 앰플 투폰 클렌저 요거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또 이제 제형이 앰플 제형이잖아요. 네. 세안 후 건조함이 없고요. 주닥 안 쓰고 얘로 끝낼 때도 있어요. 무기자차 쓸 때는 뭔가 더 이중 세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유기자차 쓸 때는 이 제품으로 세안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 무기자차도 지워지나 이런 댓글 질문이 많은데 소미님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무기, 유기 할 것 없이 유기자차도 안 지워지는 애들은 엄청 안 지워지고요. OW냐 WO냐의 그거의 차이예요. 이게 앰플 제형인 이유가 베타인이 4%예요. 코코베타인 계면활성제랑 이 두 개를 꼭 고함량으로 써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오히려 쫀득쫀득한 것보다 음. 이게 주르륵 흘러내렸기 때문에 사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얘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형이 좋아서. 괜찮네. 그러면 리뉴얼 하지 말아야겠네요.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닥터질 수분크림 쓴다고 했는데 그거 한 제품 쓰시나요? 아니요, 그것도 쓰는데요. 너무 건조한 날에는 네. 닥터 하우시카 로즈데이 크림도 쓰고 있어요. 그 제품을 쓰는 이유는? 광나고 윤기나고 화사한 그런 느낌. 광이 촥 네, 나요? 광이 엄청 나요. 땅콩 오일이랑 비지왁스가 완전 고함량이더라고요. 네. 식물성 오일과 왁스 버터가 잔뜩 들어있어서 그래서 촉촉함을 많이 느끼나 봐요. 네. 소미님의 스킨케어 클렌징 루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땠어요? 보니까? 고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이제 보면서 판단했을 때 우리 민감 건성님의 현 상태는 건조하다고 느껴서 보습감이 높은 제품을 엄청 반복해서 아침 저녁으로 바르세요. 근데 유분 공급 위주로 피부에 들어가다 보니까 T존의 유분도가 점점 늘어나는 루틴이거든요. 스킨케어 루틴을 보고 미백주름 개선과 모공 관리가 가능한 더파이 레티놀 치올 세럼을 끼워서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레티놀, 바쿠치올, 요 시너지 효과가 좋은 장벽 크림도 제가 드렸고, 이 닥터 하우시카 크림은 왁스랑 오일이 많아서 보습에 진짜 좋긴 한데 이 얼굴 전체에 바르다 보니까 피지가 더 많이 올라오는 원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건조한 부위에만, 가장자리랑 목에만 바르면 딱 유수분 밸런스가 완전 좋을 것 같아요. 레티놀을 쓰지 않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쓰기에 닥터지 크림이 잘 맞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크림하고 베이스 바르는 루틴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고민이 부분이 칙칙하다, 다크서클, 잡티 이런 게 눈에 보이고 피지 때문에 코 부위가 다른 데 비해서 한 톤 어두워요. 그래서 피지 관리를 잘 해주면 톤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크림을 TPO에 맞게 바르시고 쿠션 하나로 화장 딱 끝내는 이 루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색소 침착이 더 점점 올라오고 있잖아요. 선크림 양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사용량을 지금의 2배로 늘려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는 지금 3가지 사용하신 선크림이 다 이지워시 타입이에요. 잘 지워지는. 물과 땀에 강한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1가지 정도는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장시간 외출 시에는. 그리고 클렌징 부분에서는 아침에는 저처럼 딱 여기만 해주시면 돼요. 코하고 나비존만 하거든요. 여기도 안 해요? 요까지는 괜찮아요. T존. 딱 목적에 맞게 과피지, 과각질 클렌징만 하시는 게 좋고요. 저녁에는 이중 세안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피지를 줄이고 싶으면 아침 세안처럼 코랑 나비존. 딱 그 부위만 해주세요. 2차 세안은. 워터프루프 선크림이나 쿠션 같이 붙어있는 그런 제품은 1차 세안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는 2차 세안 해주시고요. 자, 이제 습관 영상 볼까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그냥 단호박 떡인데요. 맛있겠다. 그냥 배가 많이 고파서 하나 추가한 거예요. 어떻게 저녁에 이것만 먹을 수가. 사과 식초,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습관이나 이런 거 중에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체중이 많이 나갔던 적이 있어서요. 쪘다가 빼니까 조금 늙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한 늘었어요? 20kg 정도 뺐거든요. 지금보다? 네. 한국 왔을 때 네. 저렇게 식단 관리 해주니까 저염식으로 먹고
먹고 이제 야채 위주로 이제 건강하게 먹으니까 염분이 빠져서 그런지 육안으로 봐도 조금 슬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운동하고 나니까 훅훅훅 빠지더라고요. 대단하다. 힘들었어요. 영국에서 또 힘들었다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석회수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져서 거의 반년 동안 고생했던 것 같아요. 유세린 그때 나이트 크림 네, 추천해 주신 영상 보고 2주 정도 있으니까 아예 오돌토돌 했던 게 이제 싹 가라앉더라고요. 건조해서 그랬더라고요. 루틴 영상 보니까 뭐 밤에 뭐 하던데요? 쑥스러워서 촬영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하던 습관인데요. 저녁에 자기 전에 벽에다가 이제 다리를 올리고 30분 정도 하고 자요. 내쉴 때 모든 호흡과 이제 숨을 다 내뱉으면서 배에 코어에다가 힘을 주는 그런 운동인데요. 그거를 한 10개만 해도 땀날 정도로 힘들어요. 그거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자요. 해봐야겠다. 그럼 다리 붓기도 빠지고 네. 순환이 좋아져서 네, 맞아요. 숙면도 취할 수 있고 끝으로 한 2주 지금 사용해보고 고민이 좀 해결이 되신 것 같으세요? 많이 밝아지지 않았나요? 밝아진 것 같아요. 네. 전보다 훨씬. 오돌토돌했던 요철. 뭔가, 네, 요철들이 싹 없어서 피부가 전반적으로 좀 깨끗해진 느낌? 다행입니다. 만족하셨다. 감사합니다.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2시간 동안 촬영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얘기. 저도요. 꿀팁도 많고 저도 다리 올리는 거 바로 따라 하려고요. 좋을 것 같아. 숙면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여러분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 마밤.